저희들은 다 커피 애호가긴 하지만 네. 그런 반면에 또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두근두근한다. 맞아요. 혹은 밤에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커피 당긴다고 마구 드시면 안 된다고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커피에서 주로 얘기하는 성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카페인과 폴리페놀입니다. 이런 카페인 같은 경우는 각성 효과가 있어요. 몸을 깨운다는 거죠. 그리고 카페인과 폴리페놀 모두 이제 많은 연구에서 건강상의 이득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과하게 드시거나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상태를 더 악화시키거나 하는 그런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커피가 뭐 향도 좋고 맛도 좋다 보니까 한두 잔 그냥 막 드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커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즐겁게 한번 즐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커피에 대한 오해와 진실부터 내 몸에 맞게 건강하게 맛있게 먹는 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티벗으로 문의 주세요. 네, 최근 이제 커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긍정적인 결과와 또 부정적인 결과들이 혼재돼 있어서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커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속 시원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커피에 대한 OX 퀴즈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볼까요? 자, 커피를 마시면 가슴이 벌렁벌렁, 커피가 심장병을 유발한다. 두 분 교수님, O일까요? X일까요? OX판 들어주세요. 오, X라고 들어주셨는데요. 박 교수님, 네. 왜 그런 걸까요? 네, 정답은 X인데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서 심장병을 유발할 것 같으면 사실 우리가 국민 음료가 될 수가 없겠죠. 네. 사실은 이제 커피에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각성 효과 이외에 우리가 혈압을 올리거나 맥박수를 높이거나 하는 그런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서 다 있는 건 아닌데요. 그리고 일시적인 효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심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모든 그런 기능들이 모든 사람에게서 계속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네. 평소에 부정맥이 있는 분들 있죠. 심장 맥박이 불규칙적이거나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커피를 너무 과하게 드시다 보면 평소에 그나마 조절이 잘 되고 있다가 맥박수가 더 빨라진다던가 더 불규칙해진다던가 아니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모든 커피가 다 심장병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커피에 대한 OX 퀴즈 두 번째 이어가 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커피 마시면 혈당 싹, 커피가 당뇨병을 예방한다. 두 교수님 OX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동그라미 맞는 얘기였어요, 신 반가운 교수님. 얘기네. 네, 사실 근데 이거를 그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방한다의 그 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뇨는 사실은 그 인슐린이 아예 분비가 되지 않는 일형 당뇨하고 그 여러 가지 그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그 인슐린 분비나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이형 당뇨가 있는데요. 커피에 해당되는 거는 이형 당뇨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2009년부터 14년까지 광범위한 좀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하루에 3잔 정도의 아메리카노를 드신 분들에 있어서 당뇨병 발병률이 10일에서 한 40% 정도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적당량의 커피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5잔 이상을 먹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늘어나서 당뇨를 조절하기가 또 문제가 되니까 양은 좀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달거나 기름지거나 이런 것들을 또 드시게 되면 당뇨가 오히려 악화되니까 커피에 여러 가지를 막 넣어서 맛있게 먹는 거는 약간 자제해 주시고 그냥 그 아메리카노로 구수한 맛의 커피를 2~3잔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블랙커피 위주로 과하지 않게 드셔야겠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 그 다음 문제는 커피 마시면 뼈가 숭숭, 커피가 골다공증을 유발한다. 어떨까요? 두 분 교수님 OX판 들어주세요. 두 분 모두 X를 들어주셨네요. 박 교수님. 네, 정답은 X인데요. 사실 카페인 같은 경우는 이게 기전상 소변으로 칼슘을 배설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슘이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서 이걸 일으키는 건 아니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칼슘 섭취도 충분하고 활동량도 많고 그런 분들이 적당량 드신다면 골다공증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뼈 건강을 생각할 때 이런 카페인의 영향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뭐 유전적 요인이라던가 그리고 평소에 활동량, 햇볕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 운동을 많이 하느냐, 그리고 뼈 건강, 특히 골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이나 아니면 질병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고려하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카페인만으로 이제 니 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다만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네.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들이 또 골다공증 생길 위험성이 크잖아요. 이런 분들이 칼슘 섭취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커피를 많이 드신다면 그게 이제 정말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커피와 뼈 건강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커피와 지방은 어떨까요? 마지막 문제로 알아봅니다. 문제 주세요. 커피 마시면 지방이 쫙, 커피가 뱃살을 빼준다. 교수님 두 분 OX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X. 안 빼죠. 아니다. 그랬는데. 네, 박 교수님. 네, 정답은 X입니다. 사실 이런 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커피를 매일 드시면 뱃살이 빠지면 다들 막 드실 텐데 애석하게도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기전상 우리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약간 식욕을 좀 억제한다던가 열발산을 증가시킨다던가 하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게 비만을 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그게 확립된 바가 없고요. 네. 이제 간혹 연구 중에 운동 전에 카페인 섭취를 하게 되면 운동 효과가 좋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한데 이걸 다 적용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땀이 나죠. 땀이 많이 나면서 수분이 소실이 되고 그리고 심장의 맥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인의 효과 중에 이제 이뇨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심장을 빨리 뛰게 하거나 이제 이런 혈압을 올리거나 이런 상승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두 개가 같이 되면 사실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거나 노인분들이나 이제 뭐 평소에 부정맥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부분을 조심을 하셔서 살 빼기 위해서 내가 이걸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